네, 군정 주요 성과와 금년도 주요 정책 방향 그리고 금남전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해 군정 성과입니다. 사통팔달을 구현하는 연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평생복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융합으로 미래 먹거리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보존관광입니다. 우리 연천 지역에는 많은 크고 작은 문화재들이 많이 있죠. 그럼 문화재는 과거에는 보존하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는 관광으로 연결시켜서 이 문화재가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 우리 연천군 방문객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효자 우리 임진강과 우리 중면 뎁사리 정원, 그 다음에 제도포, 임진강 번역 관광벨트, 우리 필승교에서부터 고랑포구까지 3개 권역별로 임진강 관광벨트 하기 위해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아마 중하반기에 이 계획이 마련이 되면 25년도부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권역별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오늘도 제가 오후 3시 반에 경기 연구원장 미팅이 되어 있는데 수원에 만나는 이유는 이 임진강 관광벨트 번역화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천군이 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경기 북부 전략 사업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특히 임진강은 경기 북부에서 남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 수도권의 북부에 가장 훌륭한 관광 벨트를 조성하는 것, 그것이 연천군의 전략 목표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 주요 정책인데요. 사통팔달이 쾌적한 교통도시입니다.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야 인프라의 완성입니다. 그다음에 버스 운영 체계 개선, 다음은 복지, 보건 분야입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노인회관 건립, 연천도 노인백지회관 옆에 금년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개관이 돼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쾌적한 노인 복지 문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 분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내수 소비를 확장하는 것, 그것은 인구를 늘리는 인구이익 정책에 가장 기반을 두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계속 3년차 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천군 인구도 지금 아직도 멈추지 않고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천쌀 명품화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연천군의 주요 품종이 대안, 참드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안이 25년도부터 수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2년도부터 경기도 농업기술진흥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량 벼종자를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한 것이 경기 15호입니다. 미질도 좋고 생산, 여러 가지 병해충 모두에 강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연천 군민에게 이 경기 15호에 대한 이 명칭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남 여러분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이 명칭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관광 문화입니다. 아마 이따가 좀 이제 집중적으로 좀 그 건의사항도 있고 좀 의견이 표출될 것 같은데, 우리 연천군이 서울시하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일단 MOU 포괄적 협약을 했습니다. 그 장소는 우리 그 삼거리 임진강 그 유원지 개발 부지를 파크를 안치고, 그거와 관련된 추모관은 제3회 장소에 성공리 지역에 입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이따가 구체적으로 주민대화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불에 보면 파크골프장, 연천군에 특히 우리 진상리에 있는 파크골프장이 아주 우리 수도권의 명품 골프장을 해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남면의 주요 사업인데요. 반려동물 우리 테마파크 사업, 그 다음 연강 포레스토, 선곡리, 옥계리에 연결되어 있는 임진강변의 이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것이고요. 임진강 권역 관광 배태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지금 가축 분묘 시설 진입로 우리 황진이 이 사업을 많이 좀 지연이 되어 왔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 착공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사업입니다.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남면 3거리 이용에 약 12만 평방미터, 3만 6천 평 정도 부지가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26년 12월. 서울시에서 약 45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주위의 시설은 테마공원에는 이제 문화센터, 훈련장, 야외축장, 수영장, 그 다음에 휴양시설로 캠핑장, 뭐 캐러반, 글램핑장, 뭐 호텔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겠고요. 네, 오세요. 네. 이게 이제 그 건축 계획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설계는 하지 않았더니 여기 조감도입니다. 조감도에 나와 있고, 이걸 우려하시는 그 반려동물 추모관, 이제 분남면 성곡리 산 198거리 약 5천 평방미터, 한 1,6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연천 군유지입니다. 땅을 찾다 보니까 이 삼거리 인근 지역에 이 군유지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추모관을 두는 게 어떤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40억 정도 투입이 되고 서울시에서 100% 부담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약 2층으로 약 2층으로 짓고, 건축 면적 부지는 5천 평방미터이지만 건축 면적은 747평방미터, 약 200평 남짓됩니다. 일반 화장장처럼 대형화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1, 2층으로 해가지고 1층에는 화장시설, 2층에는 문화시설 이런 공간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한번 타시고 반려동물 운영되는 데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명칭은 반려마루. 여기에도 테마파크와 화장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파란색 경기 반려마루 여주, 요거 이제 도로입니다. 이게 들어가 있고, 맞은편에는 잘 아시죠?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이 아울렛과 길 하나도 연접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유기동물 보호시설 3개동이 운영되고 있고, 화장장은 이제 금년 내 운영 예정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기타 상권입니다. 골프장이고요. 이것이 여주에 마련된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테마파크고, 요거는 경기도 광주시 문현동에 있는 요거는 민간 시설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펫포레스토. 시내권 도로변의 위치에 접근성이 좋고, 외관상 동물 화장실로 보이지 않으며 주변 상권을 해치지 않는다. 이 건축물이 3층입니다. 이게 추모관입니다. 여기 인근 위치들 보면 녹색 펫포레스트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공장단지입니다. 공장단지고, 이쪽은 이제 기타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 이러한 위치에 이런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관이
형성돼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지금 그 선곡리의 추모관 이런 부분은 우리 그 인근 지역 주민 또 우리 면회 주민과 함께 좀 긴밀한 좀 논의와 토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해 갈 거고요.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이런 그 사례를 통해서 좀 비춰보고요. 이보다도 더 낮게 우리 지역의 이 시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우리 중력 이산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지난 23년 1월과 7월 금남면을 2회 방문하여 총 25건의 소중한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 84%를 처리 완료, 처리 중 또는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6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9건의 건의를 처리 중 또는 단기 내 처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5건과 타 기관 건의 중에 1건이 있으며 법적 문제나 재반 여건 부족 등으로 처리 불가한 사항이 4건 있었습니다. 주요 완료 사항으로 경로당 입식 테이블 및 의자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지난 23년 7월 수요일을 실시하여 23년 8월 경로당 3개소에 테이블 및 의자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통일 미래센터 방향 도로 제초 요청권에 대해 23년 7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제초 및 접목 제어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중인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건의에 대해서는 23년 2월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요령을 시행하여 11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생활체육센터 신축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국도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계리 환경유해시설 관리 요청에 대해서는 공공 하수처리 시설, 도축장, 양계장 등 주요 악취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 및 악취 포집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슬러지 처리 운반 차량이 마을 악기를 통과하는 문제는 하수 처리 시설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해결할 계획으로 23년 10월에 해당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25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 있습니다. 주요 중장기 소요사항으로 남계리 도시가스 조속 추진 건의에 대해서는 수소연료 전지발전소 공사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나 23년 수소 입찰 시장에서 비가격 평가 점수 확보가 어려워 낙찰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24년 수소 입찰 시장에 재입찰하고 협약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소 착공을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불가사항으로 왕림리 농림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는 건의하신 지역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도로 개설이나 개발 여건 변화가 전무한 실정으로 농업진흥지역 관련 규정에 의해 해제가 불가한 지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역발전으로 인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도시계획 수립 시 해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 현황을 마치겠습니다. 또 군남면에 합 이슈가 아닌가 하는 서울시 애견 테마파크 건립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자 모든 정책에는 우리 포지티브적인 측면과 네거티브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죠. 그 원칙이 뭐냐면 우선 지속성이 있는가, 우리 지속성과 그다음에 우리 경제적 측면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발전성이 어떤가, 이런 3대 원칙이 정책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 토론을 한번 좀 길게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양면성을 좀 입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좀 그 주민과의 의견, 소통을 좀 사전에 좀 심도 있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주민 의견 수렴을 좀 같이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네, 적극 공감하고요. 네. 서울시하고의 관계에서 이 시간 타이트하게 좀 기관 간의 사정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오픈해 가지고 오랜 기간 이것을 논의하지 못하고 일단 그 큰 틀에서 포괄적 합의를 한 사안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나타날 문제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미래가 지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판단한 것으로는 여러 가지 크게 우리 지역 경제, 또 지속성,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반려동물 지금 그 테마파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 어떤 그 가구수 대한민국 한방 국민이 약 1,500만 구가 된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지금 크고 작은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추모한 건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설치한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이제 여주에 같은 경우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고 지금 그 반려동물 경기도 서울시 경기도만 봐도 반려동물에 대한 그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3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우리 트렌드를 볼 때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확장되고 발전되는 그런 그 양상에 있으면은 뭐 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선 그 선제적으로 우리 당해 지역 주민과의 의견 수렴은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깊이 열어놓고 조건 없이 좀 의견 수렴을 해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공통된 분모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공리는 옛날서부터 지금 198번지 화장장이 들어온 데는 그 산 옆에가 공동묘지로다가 계속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왜 화장장하고 공동묘지만 성공리에 꼭 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번에 화장장도 참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혐오스럽지 않게 잘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또한 그 성공리 야구장 주변에 한 4, 5천 평 정도의 규모의 땅이 있습니다. 이거를 맨날 전이장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사무소 가서 맨날 제수화가변 해달라고 전로고 이랬었는데 이번 그 사업을 연계해서 성공리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이심좋고 환경이 좋은 연천을 좋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연천을 사서 7년째 살고 있는 5개 1이 김태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천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재개라는 매력을 가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재로 살고 있는 저는 연천 국민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되신 후에 입장이 바뀌셨고 공약 이행을 위해 죽은 각오로 임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본인이 산업장 폐기물을 누구보다 앞서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말에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후보 시절 물론 산업 폐기물 매립장 반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 아닌 반대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에는 분명히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가로서 군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 또 환경적 측면, 또 공공기여 측면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후보 시절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주민 의견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공약을 번복하거나 그런 건 그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팩트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그 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세심하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 절차를 거쳐서 주민에게 다양한 의견 또 그 기간 동안에 염려되는 어떤 그 우회적인 요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뭐든가는 우리가 인류가 문명을 잃고 올 때까지 모든 사물은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음과 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조합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고민해야 될 시간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데 그 우려가 불식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각 단체에서 지금 저 남쪽에 사천인가요? 광양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유사한 사업장도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또 화성시 같은 경우 화성 당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된 사업장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말에 또 모 단체가 현장을 다녀오실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러나 그 정책의 중심에는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또 장래에 우리 연천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정책적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계 1위 4번 반장 임원으로서 조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저희 마을 이장님이 작년에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제 몇 가지 면사무소에 좀 제안한 요청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뭐 당장 뭐 해결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작년부터도 좀 임원진분들께서 이장님한테 이거 어떻게 됐냐, 올해도 좀 해줬냐 이렇게 자꾸 답답하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교수님께서 좀 우리 이상국 이장님이 면사무소에 요청한 이런 제안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조금 이제 검토를 하고 수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십사. 꼼꼼히 살펴서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2015년도에 그 기능으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제 사는 골짜기가 청정지역이라고 사실은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가 액비 공장이 처음에 들어오더니 그 뒤에 소목장이 계속 들어옵니다. 뭐랄까 앞으로는 이미 들어왔지만 더 이상은 진짜 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국가적으로 만들고 앞으로 조성하는데 이 청정지역 임진강 별에다가 그 강아지 테마파크를 만들어 놓으면은 앞으로 그것이 지장이 없을 문제예요.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 여기를 잘 활용해서 잘 생각해 줄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장래적으로 우리 청구에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삶의 질이 항상 될 수 있는지 잘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적 기대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약간 드릴게요. 부가가치 유발, 이렇게 생산 유발에서 약 한 550억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수치가 분석이 됐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이 자리에서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중간에 포장도로가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차 사고가 너무 많고요. 관광지역 설정이 굉장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포토는 저희가 금지되는 바로 확인을 해서 올해 봄에 조치하도록 할 거고요. 다시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전방지역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뎁사리 한참 관광객이 들어올 때 주말에 그때 교통 안내용을 배치해서 교통의 흐름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초소 이전 문제는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경과될 것 같고요. 전국으로 특히나 임진강이나 한탕을 끼고 있어가지고 예지에서 강 쪽으로 이렇게 힐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강에 못 내려가게 포장까지 다 했는데
열쇠를 찾았어요. 안전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 고려를 해서 어떤 그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누구나가 이용을 하게 되면 같이 공간을 이용해야 되지 특정인만 그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은 차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노타리 있잖아요. 진상 1, 2에 있는 노타리. 그거 다 끝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다른 데는 보면 양차선이잖아. 그러니까 오복식당 아시죠? 그 앞에는 1차선이야. 이렇게 가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왕직면에서 갔다 오셨죠? 그럼 갔다 올 때 돌아오셨겠나 노타리? 그게 노타리예요? 뭐예요 도대체가? 지금 말씀하신 진상비 그 사항은요, 저희가 22년도에 주민 이장님 비롯한 주민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한 다음에 경찰서의 교통체계에 대한 협의와 공안협의를 득한 다음에 당초에 회전문철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당시 주민들 동의를 득하고요. 근데 23년도 저희가 착공을 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 특히 앞에 있는 식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3회, 4회에 걸쳐서 지역 주민이 최종적으로 방안을 달라. 그래서 나온 의견이 회전문철을 없애고 현재 있는 대로 개선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들을 시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쪽에 지방도에서 내려오는 부분부터 진상리라는 구간은 경찰서하고 지방도 관리청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단 한 군데의 도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요.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들고요. 현재 그 도로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대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인근 주민이 반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의견 종합적으로 반영을 했고 또한 그 국도하고 그 지방도 관리청, 소방관리청에서 의견 듣고 경찰서에서 의견 종합해가지고 한 것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 이제 건설관의 의견인데 근데 그것 가지고도 이제 문제가 많고 그렇다니까 한번 현장을 같이 가보시고 지금 저 우리 분남면 13개 마을인데 거의 다 고장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도난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그 군 차원에서 다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고요. 지난해보다는 올해는 좀 진일보한 그런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옥녀동 지금 사업을 하는 그때 땅을 한 만여 평을 짓고 있어요. 근데 작년부터 농사를 못 짓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을 대작을 해주시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십시오. 옥녀동 인근에 농사 짓는 건 사실상 지금 군에서 그 영광 포레스트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이제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그 경작금지 통보가 나온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는 지역이 있고 보상이 되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법적인 검토를 많이 충분히 좀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좀 최대한 좀 반영을 좀 해주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공이 노인회관 그 마당에 그 노인회관 그 저기 땅은 그 군 소유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 땅 소유주 양반이 측량을 해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그 마당 입구에다 그냥 돌 큰 돌을 두개 갖다 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주 겨울에 눈이 오고 미끄러우면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 옛날 그 군남 국민학교 자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나태주 시인이 첫 그 교직 생활을 했던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고도 그냥 무심하게 지낸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군수님께서는 그 연천이 살아갈 방법 중에 하나가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 외부의 자금과 그리고 인력을 유치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이것은 연천의 수장다운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에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남계리를 한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천이 자랑하고 있는 임진강과 한탄강 두 강을 모두 끼고 있는 연천군의 유일한 마을입니다. 어쩌면 제2폭포와 더불어서 가장 연천스러운 곳이라고 우리가 외부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남계리를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거시적인 틀에서 지역적인 것을 보지 말고 전체에 조망할 줄 아는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한 연천군입니다. 우리 연천군은 좀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야 됩니다. 그동안은 많이 닫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공직자나 우리 국민 모두가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인식이 팽배했다. 군종 슬로건도 예스 연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유가 예스가 아닙니다. 접경 지역에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내륙의 섬에 갇혀져 살았던 그런 자포자기가 많고 패배의식이 강한 폐쇄적인 그런 우리 문화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3대를 갖고 연천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외부로 한 번도 이전한 적이 없는 우문한 깨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로 인해서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우리가 닫으려야 닫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와의 소통과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이것을 우리만이 갖고 가기에는 너무나 먼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함께 문을 열고 공유하고 상생하고 동반자로서 그를 통해서 우리 연천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방향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폭넓은 생각, 과거지향적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미래지향적 발상으로 위험하지만 가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갈 줄 아는 용기와 담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에는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그 책임은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 함께하는 공직자 그래야 되고 그 군수와 공직자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자문하고 조언하고 브레이크를 걸 때 브레이크를 걸고 악셀을 밟으려고 밀 때 밀고 이러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연천군의 시간표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군남 면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항을 지난해도 검토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있습니다. 주어진 재정적인 여건 가지고 이 넓은 광활한 면적의 사업 우선순위를 촘촘하게 따지는 것. 이제 도로 확장을 하거나 1km 도로를 냈을 때 과거의 개념대로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1km의 사업을 했다. 준공했으니 이것은 100% 완성도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을 하면 거기에 끝에 성과, 기대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기대효과는 변화입니다. 이 도로로 인해서 어느 많은 주민들이 교통의 수익을 받으며 교통체증이 10분 걸렸을 것을 직선화해가지고 2분 걸렸다. 이런 경제적 수치로 환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도 이제는 경영행정입니다. 관리행정이 아닙니다. 경영행정입니다. 우리 화장장 2000년대 초로 거슬러 갑니다. 정부에서 그 화장장을 하면 모든 건축비 다 지어주고 2천억의 인센티브를 돈을 주게 된다. 많은 시간이 지난 날 지금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했더라면 그 2천억의 예산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뚫어달라든지 전철을 나가려 했으면 우리는 10년, 15년 전에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례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은 반드시 과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군남 면민의 목소리를 듣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군정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때로는 세심하게, 때로는 과감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연천군의 빠른 변화가 아닐까요?